사수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도시일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 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 특히 우리 농업에서의 환경 오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기억이 나나요? 네.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라는 것은 어,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원을 보존해서 현재 세대도 함께 보존하면서 현재 세대도 함께 발전해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어떤 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원을 또 미래의 후손에게 줄 수 있도록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에게 항생제를 사용해서 사람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경우, 그리고 농약과 화학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땅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가축의 배설을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보내서 어, 물이 오염되는 그런 환경 오염의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농업 분야에서도 환경 오염이 되는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될 건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배울 바로 무엇이죠? 네, 여기 나오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거죠. 친환경 농업.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 농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말이에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말은 요새 많이 쓰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자, 탄소가 어떻다는 거죠? 네, 탄소가 적게 나온다. 적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녹색 성장이다. 녹색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의미하겠죠. 환경을 지키면서 성장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으로 본다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을 줄여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를 오염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모든 가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알죠? 네, 우리 지금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각각의 성질을 알아보는데 요 이산화탄소를 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이제 6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그때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대기의 온도를 높이는지에 대한 실험을 프로젝트로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쪽에 페트병 2개를 준비하고 한쪽에는 이산화탄소를 여기다가 채우고요. 한쪽에는 그냥 공기 넣고 여기에다가 빛을 가했을 때 열전구를 이렇게 갖다 댔거든요. 그랬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어느 게 더 많이 올라가는가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온도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일반 공기라면은 이산화탄소가 있는 그 페트병의 온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데우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이런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줄이는 거를 이제 줄여서 어떤 경제 성장도 하는 것을 우리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농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은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의 사용을 줄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죠. 여기에 조금만 지우고 네,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농업의 실천 방법이 있는데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지렁이의 분변토 속에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렁이 별로 안 좋아하죠? 선생님이 대학교에 다닐 때 지렁이를 실제로 키웠습니다. 그때 이제 실과 담당하는 교수님이 지렁이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렁이를 키우고 거기에다가 식물을 길러봤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식물이 지렁이가 있는 그 이제 공간에 식물이 더 잘 자랐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이제 판때기, 이런 판에다가 흙을 담고 여기 지렁이에 이제 키웠었거든요. 그러면 지렁이가 똥을 싸요. 똥을 싸면은 흙 위로 올라와서 이런 동글동글한 이제 똥을 싼단 말이야. 이 똥 안에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지렁이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지렁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흙 속을 어떻게 해요? 흙 속을 마구 돌아다닙니다. 지렁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흙과 흙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줘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 사이에 뭐가 많이 잘 들어가겠죠? 예, 산소 공급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공기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식물이 더 잘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최근에 그 선생님 아들이 6살이라고 이야기했는가요? 밖에 그 놀이터에 가면은 맨날 곤충을 그렇게 잡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공벌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공벌레에 관심이 많았을 텐데 공벌레를 한금 잡아가지고 집에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살려주자면서 뚜껑을 닫아놨는데 이 녀석이 언제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다가 이제 그 텃밭에 이제 놔뒀는데 작은 그 화분에 그거를 뚜껑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벌레들이 모두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벌레들이 막 탈출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쩌나 하다가 2마리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예. 이게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얘가 이제 습하고 이런 곳에서 살면서 이제 먹이는 곰팡이 같은 거를 먹고 작은 뭐 식물 이런 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뒀는데 그 이유는 얘 또한 이제 흙을 파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공기 순환이 잘 되니까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뒀습니다. 아마 얘들이 흙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지렁이를 이용하는 게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가축에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게 항생제를 결국은 사용한다는 것은 그 가축들의 질병을 막는 건데 질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은 질병이 잘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쾌적하게 해주는 거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렁이, 오리, 참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런 걸 우리가 친환경 농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좀 이따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얘들이 뭘 하냐면은 잡초, 해충을 이제 제거합니다. 잡초를 이제 뜯어먹고 해충도 잡아먹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배설하는 배설물들은 자연적으로 비료로 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친환경적인 농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축의 분뇨를 퇴비로 만들어서 거름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경우 이거는 과거부터 이제 우리가 조상들이 가축의 분뇨를 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축 분뇨를 어떤 어 원래는 이제 그 집 옛날에는 집 안에 그 소도 키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볏짚 같은 거는 소의 먹이로 사용을 하고 그 소똥이 나오면 소똥을 다 모았단 말이에요. 모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이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퇴비로. 그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이 다 빠지면 그걸 퇴비로 이제 들고 가서 논에 들고 가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기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화학 비료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에서 퇴비로 이제 만들어 준다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친환경 농법 한번 선생님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렁입니다. 우렁이. 자, 우렁이 논법은 우렁이를 이제 잡초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무당벌레죠. 무당벌레는 누구의 천적이죠? 네, 진딧물을 잡아먹거든요. 진딧물의 천적입니다. 꿀벌 농법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잠자리를 또 이용한 방법도 있네요. 아까 나왔던 오리 농법. 오리가 벌레와 기생충들을 모두 잡아먹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거 들었어? 농법들을 우리한테 쓰는 과도한 농약 때문에 땅이 메말라가고 있대. 이거 지워야 된다. 다양한 농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한다면은 우리 이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토양이나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클래스팅 학습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학습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 부분을 할 거예요. 여기 우리는 뭐라고 돼 있죠? 우리는 친환경 홍보대사. 그래서 우리가 그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포스터를 만들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좀 준비하면은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네, 종이로 해도 되고요. 종이 A4 용지 써도 되고 도화지 한 장 이렇게 준비해 줘도 되고, 그리고 사인펜, 색연필 혹은 뭐 크레파스, 뭐 색칠할 수 있는 도구, 그런 게 집에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이용해도 되고, 만약에 나는 컴퓨터로 그냥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포스터. 네,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컴퓨터로 한번 그려볼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로 요걸 수업을 듣는지 핸드폰으로 듣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로 수업을 가급적 들을 수 있도록, 아니 가급적이 아니고 무조건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준비물은 아이고 너무 복잡하다. 다음 주 준비물 안내는 선생님이 클래스팅 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영상은 여기서 끝.